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오늘도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 피스토크에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피스토크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격동하는 내외 정세 속에서 자칫하면 그 방향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남북 협력이란 현실적 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손종도 사무국장이십니다. 송장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그 발제를 부탁드리기 전에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그 대북 인도적 단체잖아요. 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저희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 만들어진 게 1996년. 96년. 올해로 네. 한 26년 차. 그러네요. 사실은 뭐 민간단체, 대북 지원하는 민간단체 입장에서 차원에서는 언제부터 대북 지원이 시작되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9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그 8월 달에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95년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남쪽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기구,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서는 이제 북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그 시점에서 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남과 북이 물론 뭐 분단되어 있고 헤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동포인데, 우리와 같은 동포가 지금 북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쪽만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라는 그런 어떤 주장으로 당시에 이제 종교 6대 종단 분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원로분들, 그래서 뭐 김수환 추기경님, 강원현 목사님, 그리고 시민사회 송월 교수님, 송월 교수님에서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북쪽에 대한 동포 지원을 하자라는 걸로 해서 1996년도 6월 달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인 뭐 대북 지원은 98년 이후부터 좀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2000년대 넘어서면서는 진짜 아주 자주 북쪽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농업도 하고 보건의료도 하고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북쪽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동력을 뒷받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대북협력 인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연결이 됐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종교계들이 모인 이유 자체가 이제 당시에 사실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원장님도 뭐 당연히 너무 아시겠지만 당시에 계셨으니까 종교계가 나선 것 자체가 96년도 시점에서도 사실 북쪽에 대한 지원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이제 먼저 종교계에서 이렇게 나서 주셨으니까 어쩌면 이 운동 자체가 가능했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좀 당사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종교인 평화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북쪽이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지원을 요청을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종교계 KCRP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 세미나를 할 때에 당시에 이제 이윤구 부회장님이 그때는 선명회라고 했는데 선명회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했는데 정작 우리 정부가 그것을 막으니까 안 되겠다. 종교계에서 뚫자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든지 월주스님이라든지 강원영 목사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사실은 그런 길을 뚫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사실 추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연대체로 만들어졌고 사실 모든 단체들과 종교계도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을 통해서 북쪽과 협의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창립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90년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옥수수나 좀 이렇게 긴급 식량 지원, 식량 중심의 지원을 했고 2000년대 넘어서면서는 이제 북에 대한 인도 지원의 어떤 약간 패러다임 자체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좀
개발 협력, 또 지속적인 어떤 그 협력 과제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사실 우리 민족소득기 운동이 좀 연대체라는 성격을 일부 가지면서 근데 이제 또 단독적인 어떤 자체의, 하나의 자체의 자체. 어떤 시민단체 차원, 민간단체 차원에서 직접 이제 북쪽과 협의를 하고 사업을 만들어 나가서 예, 그럼 그 주제인 예. 남북 협력, 예. 현실적 과제와 전망, 네.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남북협력 현실적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사실은 이제 뭐 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우려는 이게 이제 현실적 과제 하면서 이렇게 너무 현실에 빠져서 현실에서 이게 허우적대는 게 아닌가 약간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사실 전망은 그냥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사실 이 그렇죠. 부분이 훨씬 더 예, 중요할 맞습니다.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상황은 항상 달라질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떡 부러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아마 결국은 시청자들께서 다 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격세지감은 있지만 예. 쭉 훑어주실 테니까. 저희의 과제가 바로 그것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처음에 뭐 남북협력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사실 남북협력, 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단체, 민간단체 있으니까 민간단체 입장에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좀 주장을 해왔습니다. 남북협력이라는 거는 이제 뭐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 구축의 기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죠. 우리 민족소득기 운동이 사실 뭐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것이 이제 인도주 분야의 남북교류 협력인데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북쪽 주민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하는 것 이런 데 기여했던 거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과 북을 오고 가면서 결국 남이 북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북쪽도 남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사실은 북쪽에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선배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 98년 뭐 2000년대까지 이제 북쪽을 가면 북쪽에서 시민단체가 뭐지? 민간단체가 뭐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북쪽에서는 하죠. 민간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들 같이 민간단체가 북쪽을 다니면서 남쪽 사회가 정부도 있지만 정부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이제 북쪽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런 이 민간이 가서 한 게 이게 결국 이제 좀 남북 간의 어떤 신뢰라는 부분에 아주 기반이 된 거고 이게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쉽지 남북 관계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과 북의 좀 서로 의사소통 통로로 기능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그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예, 같아요. 특히 이제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2006년도 10월달에 방북을 좀 한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2006년도 10월이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저기 핵 예, 첫 실험. 번째 핵실험. 예, 첫 번째 핵실험이 2006년도 10월 9일입니다. 저는 그 사흘 뒤인 11일 날 북쪽을 이제 그랬었군요. 방문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저희들은 뭐 이 기술지인들하고 함께 방문을 하면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제 그렇죠. 평양을 가는데 뭐 한 적을 땐 5명, 뭐 10명, 12명씩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북쪽의 조선척십자 종합병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네. 양무병동이라는 건물을 하나 짓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기술진들하고 이 한국에서도 이제 그 건설업에 종사하고 그런 분들하고 함께 갔는데 이제 북에서 핵실험하고 이제 전 세계 언론이 막 이렇게 그렇죠. 뭐 사실 그건 충격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충격이었고 저희가 그때 또 이제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제 북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진행되었던 어떤 대북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도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희 당시에 우리 민족과 함께 일하시면서 경기도 사업을 하셨던 분이 그 시기에 평양에 계셨어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사업을 더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올라가서 그 이야기도 전달하고 네. 경기도 실무진들을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했죠. 근데 그 11일 날 방북해서 북쪽의 그 민하협 참사들이 이전과는 훨씬 반가워하더라고요. 네.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도 이제 자기들도 알고 그런 속에서도 이제 뭐 민간단체의 한 실무자가 그래도 기술진들 데리고 이렇게 방북을 하니까 어려운 상황인가 아는데 참 잘 봤다 어떻게 안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핵실험이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 알고 당시에 이제 우리 민족소득 사무총장님이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남쪽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이 이야기들 제대로 북쪽에 전달해라. 예,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 언론 그리고 우리 정부 분위기, 뭐 시민단체 분위기 그리고 국제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 이제 좀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북쪽 나름 또 참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신들이 왜 북쪽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자신들이 왜 이제 뭐 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 네. 물론 뭐 저희들이 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거를 되게 아주 진지하게 밤늦게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야기 나눈 게 저는 참 그때의 그 경험으로 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적어도 민간의 단체들이 정치 군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북쪽을 방문했더라면 최근 몇 년 혹은 뭐 이렇게 사실 2019년도 그 하노이 노딜 이후처럼 아무런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은 좀 우리가 벗어나고 그러면 적어도 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제 북쪽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2006년에 정말 그 핵실험이 처음 1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의 그 긴장감. 근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오늘의 우리 현실에 그대로 이렇게 대자뷰가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지속됐었는데 지금은 그걸 너무 정치적인 영역에서만 풀어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온 다음에 한미 동맹은 강화되고 대북 어떤 그 대치 상황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를 결국 이루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또는 군사를 이 그 평화생명 공동체 밑에다가 둬야 되는데 우리는 안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너무 이렇게 분출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큰 거 아닌가. 사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시면서 2018년도 한반도에 봄이 왔을 때 오히려 그 동안에 정말 이러한 그 민간 협력이라고 하는 남북 협력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잘 놓은 그런 민간을 패싱을 해버리는 그러한 것이 참 아프게 저한테도 이렇게 들렸었습니다. 사실 쭉 말씀해 주신 오늘의 주제 남북협력 현실적 과제와 전망 이것은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과제를 놓고 볼 때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면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선 보수적 입장을 분명히 했던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남북관계 해법이 결코 쉽지 않겠다 하는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이루어진 그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그냥 모든 게 안 모였어요. 뭐 경제 안보, 무슨 기술 안보, 뭐 모든 안보, 군사 안보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이것을 앞세웠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남북 협력이라고 하는 이 과제, 현실적 과제는 점점 더 시야에서 멀어지는 것이냐? 어쨌든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민족사로 돕기 운동에서 지난 5월 12일에 북한 코로나 발생, 남북의 신속한 대응과 협력을 촉구합니다 하는 그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이때 촉구하신 그 내용을 간략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네요. 그 북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게 이제 알려진 게 사실 12일이죠. 당일날 저희가 이제 오전에 그걸 보고 오후에 곧바로 좀 그 내용을 성명서를 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뭐 내용은 우선은 첫날이니까 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남북 정부가 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정부가 코로나 공동 방역을 위해서 빨리 대화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남쪽에서 당국은 이제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과 진단, 치료 물품을 준비하고 이들 신속히 좀 북쪽에 나오게 되네요. 전달해야 된다. 네. 이제
별로 안 돼서. 세 번째가 이제 북쪽 당국도 좀 남쪽과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그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에 한 뭐 합의된 그렇죠. 내용이기도 합의 합니다. 사항 속에 들어가 이런 있죠. 내용을 뭐 그대로 네. 사실은 이제 뭐 해라라는 주장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곧바로 한 거는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게 어느 한 국가에서만 뭐 해결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국제사회 협력하고 뭐 그렇죠. 백신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코백스도 통해서 이제 해외에 백신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 같은 이 감염병은 결국은 이 국가가 봉쇄하는 것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 한반도 또 좁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저희는 이 경험이 사실 이제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또 말라리아 방역 네네. 사업을 이제 과거에 뭐 경기도, 인천시, 뭐 강원도 함께 좀 했던 부분. 특히 이 감염병은 그렇습니다. 북쪽에 환자가 있으면 결국 이제 남쪽과 이렇게 연결될 네요.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북쪽 주민의 안전에 우리도 안전한 거다라는 차원에서 또 북쪽은 거꾸로도 생각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네. 네. 남쪽이 안전해 북쪽도 안전한 거고 그렇죠. 사실 뭐 중국 접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긴급하게 성명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에서 성명을 발표하신 그 후 일주일이 지났네요. 5월 19일에 이때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북민협, 네. 그다음에 뭐 민화협,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가 네, 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뭐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뭐 등등등등해서 $10,000,000 규모의 물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런 우리 민간 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의 응답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사실 뭐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뭐 네. 우리 정부의 그 통지문 전달에도 아직 그 북쪽에 이제 수용 의사들 뭐 접수한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 남쪽에 우리 민간 단체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적인 뭐 답은 없는데 없죠. 뭐 저희는 뭐 어떤 다양한 루트 경로를 통해서 북쪽에 우리의 의사를 좀 전달하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금의 상황이 이게 아마 쉽게 될까? 뭐 사실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통계치에서도 봤지만 지금의 상황은 아마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아주 가장 최저의 상황이죠. 남북교류 협력의 현실.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북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게라고 제안만 하면 그게 다 하는 건가? 또 다른 모습이나 이런 것도 좀 사실 이제 보여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 그동안은 남과 북이 서로 간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 자체가 사실은 최근 몇 년간 없었잖아요. 네, 어떻게 네. 좀 신뢰를 우선 좀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뭐 그거는 뭐 어쩌면 뭐 인도 지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어쩌면 요번에 물론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지기도 했지만 그 좀 뭐 훈련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를 하나 좀 계기로 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유예하거나 조금 한번 좀 로우키로 좀 규모를 줄이는 그런 어떤 것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지원 의사하고 그게 이제 맞물려야 맞물리면서 되죠. 좀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지원하겠다라는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좀 진지하게 우리가 북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것도 사실 저희 내부의 고민 반성도 사실 필요하죠. 네, 사실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처음에 95년, 96년 이때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때 종교계가 실제로 그 상황을 뚫는 어떤 그 견인 역할을 했었다. 네. 근데 그때 그 역할이 가능했었던 것은 그런 종교계의 역할을 정부가 원했었거든요. 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 윤석열 새 정부가 네. 또 그런 그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움직임을 네. 원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의 손정도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남북 협력 현실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해서 과연 오늘 한반도 현실을 놓고 볼 때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기 방한
이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이 과연 한반도 평화생명 공동체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역행할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빛은 따갑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남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우리 손 국장님께서 한반도 생명 공동체 구상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군사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공존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생명을 매개로 한 협력은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위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신 점이 더없이 소중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수 정권의 등장과 한미동맹의 강화로 남북관계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동안 남북협력의 견인력을 발휘해온 시민단체들의 인식과 현실적 과제에 대해 상세한 진단과 평가를 해주신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손정도 사무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초대 영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프로그램도 마지막 두 번의 즉 2회를 남기고 있네요. 이틀 후인 25일 수요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소통분과의 상임위원이신 김종수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경랑의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해안을 찾기 위해서 협치와 상생을 주제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